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피바다를 이루며 붕괴 직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찔함마저 느껴지면서 투자자들의 멘탈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2% 가까이 곤두박질치고 엔비디아와 같은 대장주들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포모감에 미국 주식을 매매한 스스로를 탓하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것이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지금이 지옥의 문턱, 즉 데스도어에 서 있다고 경고하며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시장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거대한 세력의 시나리오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하락장의 진짜 의미를 돈의 흐름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단순히 주가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숫자로만 보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월가의 진짜 선수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적 분석상 지지선이 깨지고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전형적인 폭락장의 초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자금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몰락, 이른바 사스 포칼립스는 AI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낡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과정일 뿐, 시장 전체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는 실체 없는 기술에 돈이 몰렸다 터진 것이라면, 지금은 AI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동하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존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단계로 진입했기에 발생하는 구조적 진통인 셈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이 겉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건강한 조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과열된 열기를 식혀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하락은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과정과도 같아서, 이 조정의 깊이가 깊을수록 다가올 반등의 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뜯어보면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방산, 유틸리티 같은 실물 자산 기반의 섹터로 빠르게 이동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 머니가 여전히 주식시장 안에 머물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연준 의장 교체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공포를 조장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지만,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이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의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케빈 워시가 매파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시장이 긴장하고 있지만, 결국 막대한 미국 정부의 부채와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미국 경제와 주가 부양이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을 망가뜨리도록 방치할 리가 없으며, 오히려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시장을 구원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긴축 공포는 세력들이 싼 가격에 주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낸 일시적인 연막 작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재 대기하고 있는 매수 자금의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사실인데, 이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아도 언제든지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매물을 받아내기 위해 기관과 큰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들은 지금의 하락을 박앤세일 기간으로 인식하고 조용히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도주들이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는 구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훌륭한 매수 기회였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미국보다 더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써지고 있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3% 넘게 급락하며 패닉셀링이 나오는 와중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무려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하락이 기업 가치의 훼손 때문이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일시적 충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한국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술주 약세가 국내 반도체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HBM4 신규 라인 구축이나 에코프로의 흑자 전환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견고함을 증명하고 있죠. 특히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형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에너지 섹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히든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조정의 성격과 회복 탄력성인데, 미국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면 한국은 그동안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는 그 어떤 시장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튀어오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공매도 제도 개선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만 잘 견뎌낸다면 하반기에는 분명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날짜인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차트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반등의 실마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S&P 500 차트에서 어제 발생한 거대한 음봉은 전형적인 하락 장악형 캔들로 단기적으로는 매우 위협적인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패턴은 하락의 클라이맥스, 즉 투매의 절정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거든요. 차트상 6,720포인트 부근에 존재하는 갭을 메우기 위해 주가가 자석처럼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는 속설을 감안하면 이 구간은 공포의 팔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할 타점입니다. 또한 가레스 솔로웨이 같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6,140포인트는 작년 12월에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곳으로 범죄 현장으로의 회귀 이론에 따르면 과거의 강력한 저항은 뚫린 뒤에는 가장 강력한 바닥 지지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대를 주시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을 위협받고 있지만 $130 선에서의 강력한 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의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 뇌동매매를 하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심리입니다. 지금은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한탄할 때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이 조정장에서 살아남아 다음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탐욕을 부리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위기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손실에 괴로워하기보다는 2026년 아니 그 이후까지 이어질
거대한 AI 혁명에 올라타기 위해 현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변동성은 장기 투자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조정은 AI 버블론과 소프트웨어 종말론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시장의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는 등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형 원전 건설을 제한하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경제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증시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레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에 휘청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든든한 매수 기반 위에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더해진다면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살 때입니까? 아니면 공포에 팔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데, 답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항상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하락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비관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기 뒤에 올 기회를 믿는 낙관론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량한 자산을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그리 자주 오지 않으며 지금이 바로 그 드문 기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의 이 출렁임을 멀미 나는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6,700포인트 아래 갭을 메우고 다시 튀어오를 기술적 반등의 기회이자 장기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대상승장을 위한 마지막 저가 매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 현명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